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 봐주세요.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고 보험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 지금 돼 있는데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약관 교부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 팁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사항의 인지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단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돼 있죠. 3개 보시면 첫 번째 보험계약 거래에 있어서 줄 거 주세요. 일반적 공통된 것.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두 번째, 이미 널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져 있는 조항. 세 번째,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험약관에서 원용한 내용의 경우 이때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1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0쪽에 80번 보시면 문제가 기출이 됐죠. 그죠?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된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설명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사정은 누가 주장해야 된다? 보험자가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설명 의무를 지지 않죠. 그래서 부담한다 X죠. 그죠? 디귿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디귿은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만 틀렸죠. 몇 페이지 하고 있었죠? 53페이지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기출이 돼요. 그래서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즉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54쪽 넘어가 볼게요. 54쪽. 그러면 교부 설명 의무자는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지닌 자는 보험자겠죠. 보험자 있고 보험 대리상. 그러니까 보험자랑 보험 대리상은 체결권이 있잖아요. 계약 체결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 의무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보조자들 뭐 중개사, 보험 중개사,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그렇죠. 그 체약 대리상하고 중개 대리상 있었는데 그 체약 대리상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
모두 다 요즘은 이들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들도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그치만 거기 줄 거 주세요. 설명의 상대방은 누구냐? 설명해주던 상대방은 보험 계약자다.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됐으면 설명해줘야 된 상대방은 누구예요? 대리인이 되겠죠. 그럼 옆에 대리인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자, 대리인. 설명 방법은요. 약간 설명 방법은 만나서 얼굴 보고 약간의 설명해 준 다음에 청약서에 자필 서명해서 증거를 남기든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전화의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서면에 의한 설명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줄거주세요? 서면에 의한 설명 방식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약관에 기재된 내용 보시니까 그 보험 계약자의 의무도 있지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받는 불이익도 설명돼 있었죠. 아까 약관 내용에.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의무 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까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설명은 언제 되냐? 청약 시까지 약간의 교부 설명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체결 시까지 그리고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는 계약 전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도 계약 전 의무예요. 계약 전 의무다 줄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 위반 효과 위반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의 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죠? 위반했으면은 자 보험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 계약이 성립,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그러면 보험계약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모두 뭐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반환 청구, 전부를 반환 청구를 합니다.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모두 돌려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 보험계약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 지급받은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해라. 그리고 가장 유력한 증권이다. 보험금 지급 의무 55쪽 보겠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실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은 보험금액은 계약 당시에 정해진 보험금액이죠. 그럼 보험금 지급 책임 발생 요건 볼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책임이 언제 발생되느냐 이 뜻이거든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기간이죠.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해야 된다. 자,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 벌써 발생했거나 그리고 발생한 것은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거나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고 손해는 보험기간 후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보험자가 책임진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언제 책임이 개시돼야 어때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겠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 보험료 지급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되고, 이 책임이 개시돼야 보험금 지급 책임이 또 발생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험자의 담보 조건 충족. 약속한 보험 사고, 보상하기로 한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그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겠죠. 자, 승낙전 사고 보호제도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 승낙전 보험 사고는 그 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됩니다. 청약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언제 승낙하기 전에 그 사고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면책 사유. 어떤 면책 사유 있었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자는 면책한다. 그죠? 보험금 지급. 거기 보면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 났으면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이 정해야 되고,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소멸시효. 그 소멸시효 한번 볼까요? 소멸시효는 그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3년이죠. 근데 그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언제부터 3년까지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점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그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 통지를 받으면 통지 받은 후에 언제 며칠 내에 10일 내에 보험금 정하고 10일 내에 10일 안으로 보험금 지급하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10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기산해야 돼요. 통지 받았을 때는. 이해가 되시나요? 10일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점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는 그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해지될 때 보험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누가 반환해야 되냐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는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언제 취소되냐면은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를 보험자가 지죠. 근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약 성립한 날로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계약 무효되고 보험료 전부 돌려줘야 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보험료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 무효,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피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험료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악의일 때는 무효죠, 무효. 그래서 보험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일 때는.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 해지할 경우,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그 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미경과 보험료.
네. 미경과 보험료란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료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말한다. 그리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예. 보험료 반환을 누가 하죠? 보험 계약자가 반환하려고 하죠. 그죠? 보험금 청구권도 계약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 3년이에요. 3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57쪽요. 인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얻은 인보험의 경우 보면 그 인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험금이나 기밖의 기타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 언제?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한 보험 있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해 생긴 경우도 책임져야 돼요. 고의는 책임질 필요 없지만 중대한 가실은 생명보험에서는 인보험에서는 책임을 진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을 때 계피수의 중대한 가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책임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 또 생명보험 계약이 해지된 때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 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 적립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의 반환. 이것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자는 해약 환급금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적립금을 지급해야 된다.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도 시효가 3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지금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이것도 이제 계속 좀 중복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조금 지겨우시죠? 그죠? 앞에 했던 내용들이 좀 중복이 돼서 지금 지겨우실 거예요. 보험료 지급 의무 58쪽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1차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죠? 보험 계약자죠. 그죠? 그리고 2차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죠. 이들이 보험 계약자가 파산했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을 경우에 타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그 내용이고요. C 보시면 중복된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겠습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 최초의 보험료 지급하던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보험이 최초에 보험료 받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고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 있고요. 보험료 감액 청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언제?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고 보험 계약 당시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 계약을 했는데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그 특별한 위험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소멸됐을 때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도 보험료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이죠? 초과했으니까 초과보험이죠. 그런데 이때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에 가입했다. 이때는 초과보험이 무효가 됩니다. 전부. 사기가 아니고 선의에 있을 때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보험 금액을 감액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저한 초과보험 두 가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 보험료 반환 청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피수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보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 언제든지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해도 임의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 금액이 감액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 지체 효과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로 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해제 의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후 2월 경과하면 계약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언제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계속보험료 계속보험료는 뭐라고 했죠? 개시된 책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보험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고 정한 기간 내에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고 또 이 채고한 기간 내에 또 지급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타인에게도 똑같이 상당한 기간을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일 경우에는 자, 부활 볼게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부활. 힘드시죠?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도가 생각만큼 안 나가시네요. 자, 보험 계약을 다시 해지된 걸 부활할 수 있어요. 언제 부활할 수 있냐면 그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해지를 했죠.
그죠? 자,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해서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지급 지급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하고 그리고 해지까지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지했을 때 보험계약을 부과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부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 있죠. 연체 보험료하고 요거 이렇게 뭐 법정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죠?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부과를 청구해야 되죠, 그죠?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부과를 청구해야 되는데 부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부활 청구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부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승낙해야 됩니다. 승낙. 이까지 가야 돼요. 이때 부활할 때 고지 의무 발생합니다. 고지 의무자는 다시 고지 의무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때 부활했을 때 책임 부활을 신청했잖아요. 그죠? 부활 계속보험료랑 연체보험료랑 약정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하면 똑같이 다시 보험 처음 계약할 때처럼 언제 지급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 통지하지 않고 해태했다. 그러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책임 개시일은 부활의 책임 개시일을 언제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 개시됩니다.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 개시된다. 그리고 지금 부활 청구해서 보험자의 승낙이 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부활을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그것도 그 중간 내용이 있습니다. 실효약관의 효력.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그리고 요 과정을 거쳐서 해지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죠? 그 해지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그 실효약관의 효력의 맨 끝에 보면 보험자는 반드시 그 채고 절차를 이행해야 실효가 된다. 그리고 실효된 기간에 지금 비읍 보시면 채고 기간 중에는 보험사고는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채고 기간은 아직 해지가 안 됐죠, 그죠? 채고 기간에는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돼 있고 채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해지했다. 그것을 입증 책임을 져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최고 기간 경과 후 보험자가 해지를 하면 해지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면책한다. 그리고 해지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가 그죠? 행사하는 거죠.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요. 그리고 보험자는 최초 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최초 보험료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료 청구권 행사해야 되고요. 계속 보험료는
그 지급 기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거 새로운 내용이죠. 보험료를 달라라고 청구하는 건 보험자인데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보험료는요, 그 지급 기일이 있으면 그 지급 기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리고 위험 유지해야 되고, 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게 다 누가 손해보험에서 보험 계약자가 지는 의무죠, 그죠? 그리고 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그 손해보험, 임보험에서 다 적용이 되죠. 근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위험 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개피수. 위험 유지 의무랑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임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다 의무를 진다는 거죠.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것을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통지했습니다. 통지하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또 해지할 수 있어요. 위험 유지 의무는 보험 기간 중에 그 처음에 인수할 때 그 위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유지해야 될 의무가 위험 유지 의무인데, 보험계약자 등은 고의, 누가 고의하고 중대한 과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 개피수, 이들이 직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로 벌써 위반이에요. 통지할 필요도 없이 이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이 위반을 한 안때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안날로 1월 내에 보험료 증액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험사고 발생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개피수 다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지는데, 손해 발생 통지 혜택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됐을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거는 손해보험에서 일어나죠, 그죠? 저희가 작년에 안동으로 그 고추 조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고추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고추를 생산하는 동안 든 비용들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동에 갔을 때는 병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달리 안동에 하여튼 병충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한 계약자가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영농 후계자라고도 하고 하여튼 좀 유지였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유독히 그분 그 고추밭만 유독히 탄저병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다른 계약자분 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데, 근데 그 피해가 진짜 80% 90% 막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2인 1조니까 저랑 다른 그 평가사분이랑 같이 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탄저병이든 바이러스든 다 전염이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든 뭐 옷을 통해서든 다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 고추밭은 다 이분의 그 밭 빼고 나머지들은 뭐 다 피해가 있는 밭들은 다 바이러스인데 이분 밭만 탄저병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고추밭이 좀 뚝뚝뚝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분 밭만 탄저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조금 탐정처럼 조사를 한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탄저병이 심했습니까?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농민들의 90% 넘는 농민들은 다 선의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손해평가를 나가보시면 다들 좋으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조금 이제 선의의 계약자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고추 종자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심는 경우가 많아요. 종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종자를 잘못 심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탄저병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방제를 해야 돼요. 초기에 약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약을 뿌렸는데 탄저병이 왔다. 그럼 초기에 다시 또 그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보험이 들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해진 거죠. 보험이 들었으니까 보험 혜택 보겠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방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농활동미흡으로 미보상을 주고 손해를 처리를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해가 났으면 일단 약을 방지하고 영농활동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이제 손해 경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도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면적을 일일이 다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재거든요. 근데 그분 밭이 굉장히 실제 그 원장과 실제 밭하고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면적이 다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면적도 많이 변경했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면적도 많이 변경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미보상을 주었습니다. 네, 계약자 설명을 다 하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에 인정하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조사를 나갔을 때는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약간 좀, 예, 그런 쪽으로. 그까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이 중요해요, 진짜. 설득도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분들도 다 이제 좀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또 그 보험 계약자분과 그 민원을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예의를 갖추고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죠. 예? 다음에 할까요? 아니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네. 못 끝내. 계속 지금 논스톱을 하시잖아요. 맞죠. 힘드시죠? 내용이 그렇게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아 그런 건 아닌데 예. 다음 주에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명절 전이라서 제가 다음 주 날짜까지 계산하고 이제 수업을 정했는데 그게 빠지니까 조금 이제 급해지네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이제 명절 그 연휴 전날이 23일인데 23일이 수업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수업인데 그때 수업은 이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네, 23일 날 제 수업은 빠지고요. 예, 공식 연휴라서 그 전날 또부터 이동을 하시니까 아마 예, 저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연휴 쉬셔야 되니까. 예? 예, 그렇네요. 설 쉬고 봐야 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명절 쉬고 뵐게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